그러면 엄마 야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왜 이러기는 엄마가 그걸 먹여놓으니까 왜 이러지. 근데 이유를 몰라.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근데 왜 이러지 왜 내가 먹인 여기 애기가 문제가 있나? 제가 그랬죠. 아까 특유의 향이 있는 거 이런 거 애기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처럼 해야 그게 아이들 거부반응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잘 편식하는 애들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 놀이처럼 안 하고 우리 대변 습관 마찬가지예요. 놀이처럼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애들 있는 줄 아십니까? 똥 놀 때는 애기들 막 놀다 자기도 모르게 똥을 놔야 되는데 하잖아. 애가 찾으면 나중에 없어. 나중에 방 안에 구석에 저 혼자서 이렇게 벽 보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구석에 혼자 몰래 가서 나중에는 표정이 안 좋아. 으그적거리면서 표정이 이래요. 그거 뭔지 아세요? 애기한테 이미 트라우마가 생겼어. 어떤 트라우마? 똥 싸는 게 더럽다라는 트라우마. 그래서 엄마들 여러분들 나중에 애기들 배변 훈련할 때 친구같이 애기 잘가 친구야 잘가 뭐 이렇게 물려 이래야 되는데 아구 냄새야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미 엄마 표정에 아이고 냄새야 자체가 애기가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엄마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엄마가 냄새가 난다고 인상을 찌푸렸어.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아이고 냄새야 하면은 안 돼요.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똥 눌 때요. 아까 말한 대로 몰래 들어갔다가 싸거나 구석에 가고 그걸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감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유식은 식습관을 가리키는 기본 예절을 가리키는 기본이 바로 이유식부터다. 자, 애기 치즈, 달걀 노란자. 자, 그래서 원래 달걀은 어디에 흰자에 알러지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알러지 유형군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데 노른자는 7개월부터 괜찮습니다. 치즈도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엄마들 알러지 일으키는 것 중에 방울 토마토, 완숙 토마토 생거 먹으면 50대 50으로 아기가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치즈도 말씀드렸잖아요. 치즈 이빨 먹고 몰수하면 애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전용 치즈가 따로 있고요. 하루에 몇 장이라고 뒤에 보시면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는 곰팡이균으로 그래서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애기 전용 치즈는 7개월째 먹어도 되지만 모짜렐라 치즈는 여러분 18개월이 지나서 먹여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여. 근데 나중에 애기 얼굴 벌게 나중에 이제 뭐 때문인지는 몰라. 그래서 원인은 어디에서 음식에서 자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는 계란 노른자 푹 완숙해야 됩니다. 반숙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애기들 돌전에 반숙. 그래서 저는 애기들 3살 밑으로는 반숙 먹이지 말라 합니다. 거기도 균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 계란 잡은 손으로 음식할 때 그 균이 따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끗이 계란은 겉모습을 씻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플레인 요거트 안 단 거 플레인 요거트 9개월 가능합니다. 유제품 중에 자 메추리알 요런 것들 후기에 괜찮습니다. 자 버터는 생크림 버터 액상 요구르트 이거 밖에서 시판되는 거 달고요. 산 많습니다. 그래서 돌 지나서 먹이셔야 됩니다. 자 우유 생우유 연유 가급적이면 돌 지나서 먹이셔야 됩니다. 근데 우유도 알러지 일으키는 위험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아이 생우유를 먹였다 싶으면 우리 아이의 그때 하루 이틀은 잘 관찰하세요. 변은 제대로 보는지 토하는 건 없는지 불편하는 건 없는지.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유제품 먹고 설사하는 사람 성인 중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 뭡니까?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잘 살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는 뒤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와인 기분 좋게 먹는 와인 그때 먹는 치즈는 절대로 초년생 유아기 때 먹이면 안 됩니다. 요즘 모짜렐라 치즈 뭐 요 정도는 괜찮아도 왜 치즈 와인 먹을 때 먹는 뭐 이상한 치즈 되게 많잖아요. 치즈라서 괜찮겠지 안 된다고요. 3살 밑으로는 절대 이 위에 다른 치즈는 가급적이면 먹이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거, 향이 진한 거 이런 치즈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콩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엄마들이 6개월 중기부터는 이유식에 이런 거 들어가도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크기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주 잘게. 그래서 푹 익혀서 아기가 조금만 잇몸으로 씹어도 으스러지게끔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껌정콩콩 콩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뒤로 이렇게 자 두부 연두부 7개월부터. 그래서 이때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그러면서 느낌. 그래서 항상 느낌을 간직하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오감놀이 할 때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최소 2, 3개.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근데 좀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고 애기들한테 오감놀이 하셔야 돼요. 미역, 다시마 똑같은 느낌이잖아. 그걸 사놓고 엄마 두 개 이거 그게 아이고 만약에 뭐 미역을 삶아서 애기한테 갖고 놀아야 그러면 한쪽은 뭐 조금 딱딱한 거 아니면 국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애기 입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면 쌀티밥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느낌 또 다르잖아요. 애들 그냥 먹어도 되는 이런 것들로 해서 느낌이 완전 조금 다른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미역이면 두부 아시겠어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해야만이 애기가 느낌 이 느낌이 이거 완전 다시마나 미역이나 그게 그거죠. 맞나요? 우동면이나 칼국수면이나 쌀국수면이나 그게 그거지. 근데 오감돈에 그것만 다 갖다 놔. 세 개를 완전히 다른 거. 느낌이 다른 걸로 아이가 이거 핑거푸드 할 때도 그때 요렇게 좀 다르게 주면 훨씬 감각이 발달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요렇게 두부는 7개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연두부, 순두부 애기들 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되고요. 자, 두유는 돌 지나서부터는 아이들 두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생우유 먹였더니 애기들 설사한다. 뭐 그래서 멸균 우유 먹으면 또 괜찮은 애들도 있고요. 자, 밖에서 시판하는 생우유는 저온 살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생우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애기들이 장 기능이 좀 덜 발달하는 아이들은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배앓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 아니면 그거를 끓여서 먹이면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우유는 영 그렇다 그러면 두유도 한번 먹여 보시고 두유가 괜찮다 그러면 두유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기왕이면 내가 엄마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집에서 메주콩 사다가 물 넣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바나나 이런 거 넣고 갈아서 뭐 주스처럼 주셔도 됩니다. 돌 지나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자, 근데 땅콩, 호두 요런 거 돌 지나면 먹어도 되지만 아몬드 그래서 견과류는요. 뭐가 있다? 알러지 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일반 성인이 먹으면 아주 건강식이죠. 단백질도 많고. 하지만 아직 불안정한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양이 과해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항상 아기들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특히나 땅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몬드나 캐슈너트 같은 경우에는 더 단단하죠. 그러니까 돌에 먹기에는 힘듭니다. 치아가 다 났다 해도. 그럼 선생님 그것도 잘게 부셔서 혹시나 주면 안 되나요? 근데 굳이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아주 잘게 해서 그 대신 소화를 잘 시키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파래 이런 것들은 자 중기부터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역을 그대로 먹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육수 베이스를 요런 걸로 해도 되겠죠. 김 우린, 다시마 우린 물, 미역 우린 물 요거를 같이 넣어서 뭐 합니까? 소고기 육수 베이스를 할 때 미역을 넣어서 좀 더 육수 베이스를 조금 진하게 요 개념입니다. 익혀서 생거를 먹이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요런 것들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자
제가 이유식 초기 할 때는요, 그냥 쇠고기 단백질 베이스, 육수 베이스에 그냥 거의 그냥 미음처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나 무 정도는 괜찮다. 그 다음부터는 중기부터는 지금 아까 요런 부분들을 잘게 분쇄를 해서 아이한테 넣으면 되는 거고, 자,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먹는 것보다 육수를 낼 때 쓰시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 마른 김에 싸서 이것들을 지금 6개월에 먹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시판되는 것들은 무조건 돌 지나서 먹이되, 복숭아 오렌지 또 빨간색이죠? 그만큼 여러분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아, 오렌지도 너무 어린아이한테 내지는 위가 안 좋은 사람한테 안 좋으니까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너무 일찍 먹이면 안 좋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생거 오렌지는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 먹었을 때랑 5개, 6개, 여러분들 귤 하나 까먹을 때 얼굴 노란 거 없잖아. 근데 귤 좋아하는 사람은 한 바구니 그 전에 까보면 나중에 손도 노랗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점점점 먹이는 거는 괜찮지만 처음 먹였을 때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을 먹이지 말라. 그래서 어느 적당히 먹여보고 아기가 잘 먹으면 그 다음 먹을 때는 조금씩 양이 늘어가는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잘 먹는다고 해서 너무 과한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하나만 먹을 때는 설사 안 할 거예요. 3개, 4개 먹으니까 이제 속쓰림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개념. 그래서 뭐든지 처음 할 때는 우리 아이를 유심히 뭐 해야 됩니까? 지켜보고 주의 깊게 관찰해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애완견, 애완묘도 말 못하니까 이러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보살핌이 엄마들이 조금 덜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요겁니다. 조개류, 굴, 대합, 가리비, 모시조개 이런 거 전부 다 가급적이면 돌 지나서 먹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 조개류의 알러지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요. 자, 제가 그래서 혜정 씨 혹시나 이유식을 우리 아이가 안 먹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집에서 만들었는지 만약 시판대를 먹었다 했다면 이 베이스, 육수 베이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뒤에 표시가 있거든요. 시판되는 거에. 그럼 그 육수 베이스에 아기가 아니면 민감한 애들은 비린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산모들 중에 우리 산모 도우미 선생님을 갔더니 선생님 죄송한데요. 미역국은 끓여 주시되 멸치도 넣지 마세요. 소고기도 넣지 마세요. 그냥 맹물에 미역을 볶아서 미역국 해주세요. 무슨 맛을 먹냐? 자기가 그 멸치 비린내도 싫어하고 고기 비린내도 다 싫어한대. 그래서 무조건 육수 없이 그냥 맑은 물에 간해서 먹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리한 것들이 예민하게 자극을 할 수도 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까 육수가 이렇게 나보다 맹물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린내 때문에 아기가 거부 반응을 이룰 수도 있고요. 아까 표고나 이런 특유의 향을 내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안 맞는 것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까지는 잘 먹었는데 며칠 안 먹는 이유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유식 재료가 뭐가 바뀌었는지. 재료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아기가 안 먹는다고 뭔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건지. 그럴 때는 과하게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음식물 먹지 말아 하는 이유가 체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쌓여놓으면 더 과부하가 되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개도 보통 사람들한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요 특유의 비린내 그리고 조개 알러지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꼭 이런 거 체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소라가요. 먹고 급체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소라가. 아주 냉한 성질이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 중에 조개류 중에 으뜸이 소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먹고 갑자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하는 게 소라 부분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똥, 예, 그런 성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똥은 떼고 먹어야 된다 하죠. 그거는 기본이고
그 특히나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물을 할 때는 알러지나 이런 부분들이 일으킬 수 있고 아이가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첨가물은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있으면 기타 해서 도토리묵, 뭐 젤리, 식빵, 카레. 카레는 돌부터 먹여도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 콘플레스트 이런 것들은요. 콘플레이크는 나중에 딱딱합니다. 그러면서 우유에 말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케이크, 초콜릿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인스턴트는 늦게 먹이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토피 체질인데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이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먹인 거. 자, 꿀, 곤약, 돌전에 아이 먹으면 안 된다 했죠?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자, 들기름, 참기름 여러분들 음식할 때 특히나 들기름을 불포하지만 오메가3 참기름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 우리 그 재료 볶을 때 사용해 괜찮습니다. 올리브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괜찮지만 간은 가급적이면 이유식에 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간간히.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 맛을 느끼는 거 소금, 설탕, 간장 이런 것들은 돌 지나서 아이한테 자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 이런 것도 아이한테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어쨌든 완료 지나고 돌 지나면서 성인시와 거의 비슷해질 때 이런 거는 쓰면 되지만 너무 진하게 쓰지 말라. 그래서 3세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음식의 간은 진하게 하지 마시오 하는 부분이고요. 자, 햄,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멀리 해주시면 좋죠. 자, 햄, 비엔나 소세지 이런 것들 만약에 어묵 먹이면 어떡합니까? 뜨거운 물에 한 번쯤은 튀겨내서 불순물 빼고 기름기 빼고 담백하게 해서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거는 괜찮다. 근데 이거는 뭐 할 때 뭐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맛들이 그래서 우리 남편들 중에 애 초딩 입맛이란 게 뭡니까? 햄 있어야 밥 먹고 소시지 이런 거면 잘 먹고 다른 거 주면은 안 먹고 분명히 있습니다. 마른 반찬만 먹고 애 음식처럼 요런 것들이 어른 편식인 거죠. 자,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조림 가급적이면 네, 지양하십시오. 최대한 그리고 뭐 요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시판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돌 지나서 그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땅콩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땅콩 알러지. 그죠? 자, 그래서 돌전에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꿀, 털 있는 과일, 그리고 산도가 높은 요런 것들, 계란, 흰자는 돌 지나서 노른자는 치기에도 가깝지만 반숙은 절대 안 되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예, 견과류 중에 땅콩 요런 부분은 알러지 일으키는 위험군이니까 여기 보시면 계란, 유제품, 밀은 3대 알레르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알러지 위험군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밀국수 이런 거 조심하랬잖아요. 그죠? 밀가루. 그래서 돌 지나서 먹이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이제 각각류나 과일 이런 거 먹었을 때는 알러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 계란, 유제품, 밀 다음에 새우, 게, 땅콩, 메밀을 추가해서 7대 아르겐을 부른다. 그래서 요 쇼크사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 아이가 처음 대면했을 때 뭐 합니까?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처음 먹이 너무 과다한 많은 양을 주면 욕심내가 좋은 거니까 아니라고 아시겠죠?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부터 알러지 반응도 별로 없다 하면 그때부터 좀 점점 뭐 양을 늘려가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알러지 요렇게 일어납니다. 얼굴에 팔에 예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런 교육 안 먹고 막 먹여놓으니까 이렇게 애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짝에 요렇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찡얼대겠습니까? 우리 막 두드러기 일어나면 막 간지러워가지고 어른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요런 부분들 보세요. 얼굴에 알러지. 음.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아까 제가 그래서 빨간색 꼭 체크를 하고 어느 정도 기억을 하라 했던 이유가 엄마는 무심코 좋다고 먹였는데 아이한테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얘 봐라 힘들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유식이 그냥 뭘 미움을 해 먹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식습관이라는 거에 기점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체크를 해 주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유식을 했어. 그래서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먹이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잘 살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 변비, 청경채, 뭐 설사할 때 찹쌀 강추합니다. 그다음에 빈혈에 브로콜리 여기에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완두콩 요런 부분들로 이유식 같이 해 주시면 좋고요. 애호박 예 좋습니다. 물컹물컹하고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 열감기인데 오이를 어떻게 먹이나 오이 이거 삶으시면 됩니다. 익히셔야 돼요. 오이. 그래서 그거를 어 즙을 저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중국 음식에 오이 요렇게 프라이팬에 뽑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익혀 가지고 오이즙을 먹어도 되는데 굳이 뭐 열감기 하는데 요거 필요 없이 저는 열감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보리차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사과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많은 것들을 먹어주라 이 말이에요, 감기에는. 근데 특별히 열감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보리차 수시로 먹이는 거 강추합니다. 아시겠죠? 자, 설사한다 그러면 저는 찹쌀을 조금 섞어서 백미를 먹이다가 찹쌀을 조금 섞어서 먹이게 되면 훨씬 예, 그 염증 완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자, 요런 부분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의 변은 좀 딱딱해지고 냄새도 나고 이제 분유만 먹었을 때보다 모유만 먹었을 때보다 그래서 음식에 섞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기가 소화를 못 시켜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기가 너무 칭얼대거나 구토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안 굴어도 된다. 자,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자. 이유식은 돌 전까지의 주식은 뭐다? 수유예요, 수유. 그죠? 그래서 주식은 모유나 분유지 이유식은 중간중간에 훈련하는 과정에 필요한 먹는 뭡니까? 훈련 기간에 먹는 음식입니다. 뭘 하기 위한? 오롯이 고용물을 섭취하기 위한. 그래서 엄마들이 주식으로 먹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뭐 하는 양 이걸 먹어야 배부를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간격은 규칙적으로 아기가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이유식은 수유 전에 하는 게 좋으나 배가 너무 고플 때는 허겁지겁 먹게 되니까 수유 텀을 맞춰서 이거 이유식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아기가 100%뭐 예, 젖병 찼습니다. 예, 그럴 때 주시면 되고 근데 처음 먹는 것보다 안 먹는 데서 억지로 그 수유를 다 먹어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가 먹고 내 편째 치면은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가 이유식 먹고 나서의 수유 양은 한 변에서 젖병 좀 한 100밖에 안 먹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로 뭐합니까? 배가 채워졌다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우유를 너무 많이 안 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예, 먹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요거 체크해 주고요. 자, 요렇게 일지 작성 우리 쌤 이렇게 엄마 시켰더니 요렇게 잘 합디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 20일 쌀 미움, 쌀가루 해갖고 잘 먹음, 변 상태 좋고 맞나요? 알레르기 반응 없었고 그 다음에 6월 20일 소고기 안심 20g 이때부터 섞었어요. 그래서 며칠 먹고 나서 그때 요렇게 섞고 덜 먹는다 하죠. 보세요. 쌀 미음보다 덜 먹는 듯. 그래서 제가 육수 때문에도 아니면 들어가 있는 거에 아기가 반응해서 자기한테 바치니까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혜정씨 둘째는 꼭 예, 성공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 요 체크를 그래서 잘 해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보세요. 그냥 미음일 때는 잘 먹는데
소고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덜 먹는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은 없다. 그래서 이 엄마한테 제가 그때 3일 간격으로 하나씩을 하랬거든요. 에어박 들어갔어요. 20g 넣었어요. 자, 엄청 좋아. 100ml 다 먹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일 뒤에 브로콜리 잘 먹고, 자, 이번에 이제 비타민이라는 앱 있잖아요. 하면 비타민이라고 이게 채소가 팔더라고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보면 맞네, 우리 애가 옛날에도 이거 잘 안 먹었네.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그런 부분에서 그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거나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적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 뭘 한다? 나중에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자, 아기가 잘 먹지 않을 때, 잘 먹다가 잘 먹지 않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이가 나는 중이어도 아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씻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입이 짧은 아이, 철분이 부족한 아이.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철분을 갖다가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 급체를 했거나 지금 그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집중하기 힘든 분위기. 그래서 엄마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식사하러 가면 5살, 6살인데 식당에 가면 전부 다 앞에 이거 있습니다. 5살, 6살 어린이집 가면 자기들 다 먹거든요. 이거 켜주고 식당에 가면 엄마 아빠가 다 떠먹여줘요. 그 대신 애기는 그것만 보고 아 하고 있죠. 4살인데 5살인데 어린이집 가면 지가 알아서 다 먹을 건데 왜 밖에 놓으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앉아 잘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일관성 있어야 돼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안 되고 다 먹고 나면 너 이거 보게 해줄게 이렇게 4살이면 충분히 말하고 엄마하고 협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다 먹으면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그러면 엄마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식당에서 돌아다닐까 봐 뭐합니까? 그거 가만히 켜놓고 애기부터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어른 먹이는 그렇게 하셔도 안 된다고요. 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게 이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딸랑이 만들기 요 부분 요거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네. 요거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마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일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혹시나 요 부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없나요? 우리 혜정 씨는 이미 경산이라서 애기 다루는 거 있잖아요. 초보인 엄마들은 이제 얘는 애기 목욕하고 속삭이 싸고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출산 준비물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 받으면 좋은데 어떤 걸 갖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요것만 만드는데 2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니면 부모교육 출산 준비물 궁금하세요? 그러면 요즘 트렌드 바뀐 출산 준비물에 대해서 내일 엄마들은 바느질을 하시오. 저는 그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내일 이거 할 때 우리 이유식에 관해서 아니면 우리 지금 4살, 5살 우리 왕자님인데 뭐 이런 부분 있으면 뭐 식습관을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알러지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좀 체크 좀 해놨다가 이거는 우리 아이들 이유식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합니다. 필수. 네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출산 준비물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